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 고3 3월 학력평가 화학원 해설을 맡은 박주원입니다. 자, 아마 다들 문제지는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문제지 그냥 쌓아두면 절대 안 되고 세워라 내워라 풀이에서도 절대 안 되고요. 항상 실전처럼 30분 딱 맞춰두고 실전처럼 꼭 문제를 풀어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해설은요, 문제를 다 푸신 사람들의 한해서만 제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헷갈린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을 때 바로 해설을 찾아보기보다는 스스로 고민하는 시간을 먼저 가지신 다음에 선생님의 해설을 찾아 들어오시기를 바랄게요. 아셨죠? 실전처럼 연습하면 그 실전이 실력이 돼서 분명히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있게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1번 문제부터 풀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세 가지 반응이 나왔고요. 문제는 이 세 개 중에서 뭘 찾는 거냐? 발열 반응만을 찾아보래요. 발열 반응. 화학 반응에서 출입하는 열 단원이요. 2009 개정에서는 없었는데 2015에서는 화학2에서 살짝 넘어왔습니다.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발열 반응, 흡열 반응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가번 보시면 화석연료의 연소 반응입니다. 연소 뭐야? 태우는 거야. 그럼 주위의 온도가 올라가겠죠? 아주 대표적인 발열 반응입니다. 발열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냉각팩에서의 질산암모늄의 용해 반응. 냉각팩 언제 쓰는 거예요? 차갑게 할 때 쓰는 거잖아요. 그럼 주위의 온도가 내려가는 그런 현상을 이용을 한 것일 것이고요. 이건 발열이 아니고 오히려 흡열 반응이 되겠죠. 흡열. 그 다음에 세 번째, 묽은 황산. 수산화 칼륨 수용액, 수산화. 이거 뭐야?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만난대. 중화 반응을 얘기하는 것이죠. 중화 반응 역시나 대표적인 무슨 반응? 발열 반응. 중화 반응에서 발생하는 열을 뭐라고 부릅니까? 중화열 이렇게 부르잖아요. 세 번째, 답원에 있는 반응 또한 발열이다. 그럼 정답은 뭐랑 뭘까요? 가랑 다 해가지고 정답이 몇 번에 있었냐? 4번에 있었습니다.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고 1번 이렇게 찍 넘기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항상 문제를 풀고 그럼 발열 반응의 또 다른 예에는 뭐가 있었고 흡열 반응의 또 다른 예들에는 뭐가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자기 개념서에서 살펴보는 시간을 꼭 가져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 말씀드리면 발열 반응의 또 대표적인 거 뭐 있어요? 뭐 있죠? 금속의 뭐 산화 반응이라든지 지금 나와 있는 중화 반응, 뭐 연소 반응 아니면 진한 황산이랑 물이랑 반응시키는 그런 점점 부어가는 그런 반응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발열 반응의 예였다라고 적어주시면 참 좋겠죠. 2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번 역시나 어렵진 않은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뭐냐면 가나다가 여러 가지 탄소화합물을 나타낸 거래요. 탄소화합물. 탄소화합물 중에서 C랑 H로만 구성된 물질을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아시나요? 탄화수소라고 부르죠. 이 중에서 C랑 H로만 구성된 물질을 탄화수소라고 부르는데요. 가나다 중에 그러한 물질이 지금 가가 있습니다. 가의 분자식을 제가 적어볼게요. C 하나에 H 4개예요. CH4, 이게 메테인이죠. 액화 천연가스, LNG의 주성분이 되는 물질이요.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도시가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번이 CH3에 CH2에 OH예요. 뭉탱이로 한번 써볼게요. C 2개, H 5개, OH. 그럼 H가 6개인데요. 제가 왜 굳이 OH를 따로 썼냐면 이게 뭐지? 하이드록시기라고 해서 알코올을 나타내는 하이드록시기, 작용기였잖아요. 탄소 2개짜리 알코올입니다. 얘 이름은 에탄올 연료로도 쓰이고 그 다음에 소독용 그런 알코올, 소독용 어떤 물질로도 쓰이고 에탄올, 바로 나번에 대한 얘기가 되겠고요. 다번은 CH3, COOH, 카복실기를 가지고 있는 탄소 2개짜리. 그러면 CH3COH. 식초의 주성분이 되는 물질이네요. COOH, 그 다음에 얘는 이름이 뭡니까? 아세트산. 개념 강의에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했었던 세 개의 물질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기억번은 가는 LNG의 주 성분이다. 맞는 설명이죠. 기억번 정답이고. 그다음에 니은번. 다의 수용액은 산성이다. 이거 나올 줄 알았어. 다의 수용액. 다가 어딨죠? CH3CO-의 H+, 아세트산이잖아요. H+ 산성 수용액이 됩니다. 니은 정답. 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은 나의 수용액은 산성이다 라고 하면 그건 정답일까요? 정답이 아닐까요? 정답이 아니죠.
여기에 있는 OH는요. OA 마이너스 H 플러스로 이렇게 이온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OH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이온화되지 않아요. 알코올의 OH기는 작용기로서 얘는 수용액은 중성이에요. 나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 잘 대비해 주시면 좋겠죠. 그 다음 디귿입니다. C의 원자수분의 H의 원자수는 나가 가장 크다라고 물어보고 있거든요. C분의 H, 1개분의 4개니까 4. 그 다음에 C, 2개분의 H 6개, 6이니까 3. 그 다음에 C 2개분의 H 4개니까 2. 그럼 제일 큰 거는 나가 아니고 가라고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정답은 기역, 니은 맞아가지고요.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평형 문제죠? 화학 평형. 이산화질소 NO2가 N2O4가 되고 있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 NO2로부터, 젓갈색의 NO2로부터 무색의 N2O4가 생성되는 반응식을 나타낸 거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면은 플라스크에 먼저 얘를 넣은 거예요. 얘가 젓갈색이래. 마개로 막아놓았더니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체의 색이 점점 옅어졌고, 이거 왜 그래? 원래 얘만 있었을 때 얘가 젓갈색인데 N2O4가 얘가 무색이래. 반응이 진행되니까 점점 옅어졌다라는 뜻이겠죠. 근데 계속 한도 끝도 없이 옅어지지 않았고요.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냐면 T초 이후에는 색이 변하지 않고 일정해졌다. 뭐에 이르렀다라는 얘기입니까? 화학 평형에 이르렀다. 뭔 얘기냐면 정반응, 역반응의 속도가 이제 같아진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정반응과 역반응의 속도가 같아져서 더 이상 색깔의 변화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옳은 것을 골라보도록 할게요. 기억번, 반응 시작 후 T초까지는 전체 기체의 분자수가 증가했냐라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럴 수가 없어. 일단 T초부터 이제 평형에 도달을 한 것이고요. T초가 되기 전까지는 뭐야? 평형 전이에요. 평형 전이라고 하면 정반응이 더 잘 일어나고 있는 중이었겠죠. 그러면 요 앞에 있는 개수를 봐봐. 2개의 NO2가 없어질 때 1개의 N2O4가 생기잖아요. 그럼 기체 분자수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었겠죠. 언제? T초 이전에. 기억번은 지금 증가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니은번, T초 이후에는 N2O4의 분자수가 변하지 않는다. T초 이후가 뭔데요? 평형 상태야. 그러면 N2O4의 개수, NO2의 개수 변하지 않겠죠. 왔다 갔다 하는 속도가 지금 똑같으니까. 니은번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그다음 디귿입니다. T초 이후에는 정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 화학 평형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화살표 2개짜리인 가역 반응에서의 전제 조건이 깔려야 되는 것이고요. 평형에서는 정반응, 역반응이 서로 뭐 안 일어나고 이런 게 아니고 속도가 같아서 마치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 뿐이라는 거. 정반응 일어납니다. 역반응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디귿번 틀렸다. 평형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잡고 있어야지만 실수를 안 할 수 있었겠죠. 3번 문제의 정답은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4번으로 넘어갈게요. 이주기 바닥 상태 원자 XY의 전자 배치에 대한 설명이라고 합니다. 이주기래. 자, 바닥 상태. 바닥 상태의 뜻. 뭔가 제일 안정한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의 특징은 싸움 원리랑 그 다음에 파울리의 베타 원리랑 한 글자만 쓸게요. 파울리의 베타 원리랑 그 다음에 훈트의 규칙. 에너지 준위가 같은 오비탈에 전자가 채워질 때는 홀전자의 개수가 많은 게 제일 좋더라 라고 하는 훈트의 규칙.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그런 배치를 얘기를 합니다. 문제 보면은 X랑 Y가 둘 다 이주기 원소인데요. 홀전자의 개수가 2개래요. 저는 이거 보자마자 사실 한 3초 만에 문제 풀었는데 여러분들 아직 그 단계까지 못 오신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하나 팁을 드리면 2주기건 3주기건 족에 따른 홀전자의 개수 이거 외워두면 진짜 좋아요. 10, 1, 2, 3, 2, 1, 0입니다. 1, 2, 13, 14, 15, 16, 17, 18족에 해당하는 홀전자의 개수예요. 이걸 안 외우고 있으면 계속해서 그 전자 배치를 직접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홀전자의 개수 있고요.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의 개수, 오비탈 그 방 하나씩 세면 된다라고 했었죠. 2주기에 해당하는 원소들의 오비탈 2, 2, 3, 4, 5, 5, 5, 5입니다.
그럼 답은 나왔어요. 지금 홀전자의 개수가 x도 2, y도 2잖아요. 두 개가 있잖아. 여기. 이게 누구야? 6번 C. 그 다음에 두 개짜리 어디 있죠? 여기. 8번 산소. 이 둘에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의 수가 얘가 n이면 얘가 n 더하기 1이래요. 얘가 4면 얘가 5래요. 그럼 결정 났네요. 이게 x고 이게 y인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바닥 상태 원자 Y의 전자 배치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그럼 8번이니까 전자를 8개를 채울 건데 1s2, 2s2, EP4 이렇게 채워야 되겠죠? 일단은 1s2니까 요래요래 채우고 하나, 둘, 파울리, 베타 원리, 싸움 원리에 따라 2s까지도 예쁘게 잘 채우고 그 다음에 EP 오비탈, px, py, pz은 뭐가 똑같아요? 에너지 준위가 똑같아요. 4개의 전자를 채워볼게. 어쩔 수 없어. 일단 하나. 에너지 준위가 같은 오비탈의 전자를 채울 때는 맥시멈, 뭐가 홀전자가 제일 많게끔 채우라고 했거든. 근데 이제 4번째 전자를 채울 건데 어쩔 수 없어요. 갑자기 막 3S로 넘어갈 순 없잖아. 싸움 원리를 지켜야 되니까. 이 3개 중에 아무 데나 상관없습니다. 아무 데나 이렇게 같이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가운데다 있다고 틀린 거 아니에요. 지금 번호가 4번에 보시면 바로 요 바닥 상태 배치가 예쁘게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Y의 원자의 바닥 상태 배치는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X로 봤다면 또 틀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Y에 대한 걸 골라주셔야 됐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었습니다. 5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이런 유형도 되게 많이 나오죠. 얘네가 막 서로 토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중에 옳은 말을 한 애만 고르는 것이죠. 누가 맞는 말을 했는지 한번 봅시다. 학생 A가 나트륨 이온의 반지름은 나트륨 원자 반지름보다 작아. 얘는 진짜 똑똑한 애예요. 왜냐면 NA가 NA 플러스가 된다라고 했을 때 전자를 하나 날렸어요. 근데 그 하나 날라간 전자가 어디 있는 거야? 세 번째, 마지막 전자 껍질에 있었던 전자 하나가 날아가면서 마지막 껍질도 사라져요. 즉, 세 번째 전자 껍질까지 채워져 있던 3주기. 전자 껍질이 3개였는데 전자 마지막 거 하나 날리면서 껍질이 2개가 됐어요. 그래서 껍질이 2개인 거랑 껍질이 3개인 거랑 누가 더 크겠니? kop질이 3개인 게 사이즈가 더 크겠죠. 그래서 Na 플러스는 원자일 때의 반지름보다 더 작다. 반지름의 크기로 비교하자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학생 A는 맞는 말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애는 뭐라고 했느냐? 플루올이나 이온의 반지름은 F-는 F의 원자 반지름보다 작아 라고 했어요. 일단 생각을 해봅시다. F 2주기 원소예요. 전자 껍질 2개. 전자가 하나 더 들어왔어요. 근데 전자가 하나 더 들어온다고 해서 새로운 전자 껍질이 생기느냐?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 전자 껍질이었던 두 번째 전자 껍질에 7개의 전자가 채워져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더 들어왔어. 8개를 채운 것이죠. 그럼 전자 껍질은 계속해서 2개네. 그럼 껍데기니까 껍데기의 개수로 원자의 반지름, 이온의 사이즈를 결정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뭐가 달라졌어요? 전자의 개수가 9개에서 전자의 개수가 하나 더 늘어났으니까 10개가 됐어요. 전자가. 얘는 9개예요. 2개의 전자 껍질을 갖고 있는데 한 군데엔 전자가 10개가 됐대. 서로 어떻게 할까? 반발하겠죠. 그 전자 반발력으로 인해서 누가 더 사이즈가 커진다? 음이온이 됐을 때의 사이즈가 커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학생 B는 반대로 얘기했죠. F-가 F보다 반지름이 작은 게 아니고 크다라고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 B는 틀림. 학생 C, 이온 반지름은 Na+가 F-보다 크다. 얘는 지금 뭘 얘기하고 싶냐면 등전자 이온 반지름. 전자의 개수가 똑같은 이온들 있잖아요. Na+. 전자가 11개에서 10개 됐어요. 전자 10개. 그 다음에 F-. 전자가 원래 9번이라서 9개 했었는데 하나 더 데려와가지고 10개 됐어요. 그럼 전자의 반발력으로 인한 어떤 사이즈 변화는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전자 껍질의 개수를 보시면 3개에서 2개가 됐죠, 껍질이. 원래 2개인데 전자 껍질 2개죠. 그럼 이제 전자 껍질에 대해서도 반지름을 비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이 둘의 반지름을 비교할 때 결정적인 원인이 되는 게 뭐냐? 요인이 되는 게 바로 이것이죠. 유효핵 전하. 원자의 번호를 보세요. 11번, 양성자가 11개야. 그리고 9번이에요. 양성자 9개예요. 똑같은 전자 10개를요. 11의 힘으로 당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편하게. 9의 힘으로 당길게요. 내가 훨씬 세게 당길 수 있어. 사이즈가 작아지겠죠. 이때는 이렇게 F-가 더 큰 반지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학생 C는 지금 뭘 했냐면
네트륨 플러스가 더 크다라고 했으니까 틀렸겠죠? 그래서 옳은 말을 한 해만 골라보시면 학생 A, 정답은 1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에서 얘네가 서로 토론하면서 원소의 주기적 성질 중에 이온 반지름과 원자 반지름에 대한 내용을 싹 다 정리를 해준 거예요.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6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은 화학 결합이랑 그리고 원소의 주기적 성질이 종합해서 나온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억번부터 바로 합니다. AD는 이온 결합 물질이다. AD. 금속이랑 비금속 만났으면 이온 결합 물질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A가 뭔데? 리튬이잖아. 그 다음에 D가 뭔데? CL이잖아. 그럼 금속과 비금속이네? 그럼 기억번은 보자마자 정답. 그 다음 니은입니다. 전기음 성도는 C가 B보다 크다라고 했는데요. 니은번 전기음 성도. 전기음 성도는 18족을 빼고 생각하면 오른쪽 위로 갈수록 전기음 성도는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죠. 또 커짐. 그럼 C가 더 오른쪽에 있어요. 누구보다? B보다. 그럼 C가 B보다 크다는 맞는 설명이 되겠죠. 그 다음에 디귿입니다. BD4에는 BD4가 일단 누군지 보자. B, C. 그 다음에 D가 어디 있어? CL, CL4. CCL4에는 극성인 공유결합이 있네요. 극공. 극성 공유결합이 뭐예요? 두 원자, 전기음 성도가 서로 다른 두 원자 사이에 결합이 있기만 하면은 극성을 띠는 공유결합을 한다라고 했었죠? 여기 봐봐. C랑 CL. 서로 전기음 성도가 달라요. 그럼 그 차이가 0이 아닌 극성인 공유결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디귿도 정답입니다. 공부 좀 어지간히 한 친구들은 선생님 이거 뭔가 근데 극성 말고 무극성을 이라고 하는 뭔가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건 뭔가요? 라고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얘는 극성인 공유 결합을 해요. 결합이라고 하는 거는 뭐랑 뭐 사이를 보는 거니까 결합은 두 원자 사이를 보는 거야. 두 원자 사이의 전기음 성도의 차이가 0이 아니기만 하면 극성 공유 결합이야. 분자를 따질 때는 전체를 보는 거예요. CL 쪽으로 쌍극자 모멘트가 그려지겠죠? 쌍극자 모멘트. 이 벡터 값을 다 더해봐요. 얘는 완벽한 대칭이기 때문에 이 합이 빵이 될 겁니다. 공유결합 자체는 극성을 띱니다. 그런데 분자의 극성을 따져라 라고 한다면 그때는 무극성 분자다 라고 대답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헷갈리시면 안 돼요. 결합은 두 원자 사이의 전기음 성도의 차이를 보는 것이고요. 분자의 극성을 따질 때는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되냐 0이 되지 않느냐를 따지는 것입니다. 하여튼 정답은 5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7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지요. 문제는 2, 3주기 원소 X부터 Z로 이루어진 분자이다. 2, 3주기. 그리고 원자의 번호가 어찌 됐냐면 XYZ래요. XYZ. 루이스 전자점식이 나오면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내 거 찾기예요. 내 거. 내 전자를 찾아 나서시면 돼요. Y부터 볼게. Y에서 이 왼쪽에 있는 애가 갖고 있는 원자과 전자를 찾아볼게요. 공유했지만 공유한 거의 절반은 내 거잖아. 그치? 제가 빨간색으로 표현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거 내 거야. 내 거. 내 거라고 하는 거는 6개의 원자과 전자를 갖는 물질이 바로 원소가 바로 Y라는 뜻이겠죠. 2주기에 있으면서 6개의 원자과 전자를 갖는다라고 치면은 얘가 산소가 될 것이에요. 8번. 그리고 3주기 원소라고 치면은 16번 황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X, Y, Z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Z가 가지고 있는 자기 전자를 골라봅니다. 4개 중에 2개가 내 거야. 4개 중에 2개가 내 거죠. 이렇게. 그럼 Z라고 하는 애는 원자과 전자가 4개예요. 14족 원소라는 뜻이겠죠. 14족 원소 2주기 6번 탄소. 만약에 3주기였다라고 치면은 SI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근데 원자의 번호가 어떻다라고 했냐면 Y가 Z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Y가 Z보다 크고 그 다음에 X가 제일 크고 보세요. Y를 우리가 뭐로 결정했죠? 16족 원소들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 16족 원소가 결합을 해서 어떤 모습을 변신을 할 때 몇 마이너스의 형태가 되는 걸 좋아하느냐 지금 그림에서 답을 다 줬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됐어요. 원래 6개였잖아. 전자 몇 개 의도온 거야? 2개를 의도온 거예요. A에 들어갈 숫자는 일단 2가 되는 것이고 음이온이다. 그치? 그 다음에 양이온이다. 양이온과 음이온이 만나서 이온 결합 물질을 만들 때는 반드시 전기적 중성이 된다라고 했었어요. 일단 A가 2니까
X라고 하는 애는 두 개의 전자를 잘 잃어버리는 어떤 원소인가 봐. 2족에 해당하는 원소가 되겠죠. 2족. 그럼 2족에 있는 애들은 베릴륨과 그다음 마그네슘이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원자의 번호가 어떻다라고 했느냐? X가 제일 크대. 이게 4번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 그지? X는 마그네슘이야. 그리고 Y랑 Z는 쟤보다 작아야 돼. 근데 지금 16번이나 혹은 14번 되면 안 되겠죠? 순서대로 따져보시면 X가 누가 되고 마그네슘이 되고 Y가 산소가 되고 Z가 탄소가 되는 것입니다. 됐죠? 자, 이제 기억번. A는 2다. 정답이죠? 기억은 정답이고. 그다음 니은번. X부터 Z 중에 2주기 원소는 두 가지다. 누구랑 누구요? Y랑 Z요. 그러니까 니은도 정답이고요. D급번. 뭐랬냐면 원자과 전자의 개수는 Z가 Y보다 크다라고 했거든요. Z의 원자과 전자는 몇 개? 4개. Y의 원자과 전자는 몇 개? 6개. 그렇다면 Y가 Z보다 큰 것이죠. 디귿땡. 정답은 기억 니은에서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지요. 오비탈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금 문제가 뭐 되게 길게 나왔는데 나트륨 원자에서의 오비탈의 모형이래요. 나트륨 11번. 모양으로만 봐도 얘는 S 오비탈이고 얘는 P 오비탈인 거 알죠? P 아령 모양, PY. 근데 Y축으로 있으니까 PY 오비탈을 그린 것일 거고요. 전자가 들어있는 모형이다. 에너지 준위가 가가 나보다 높대요. 가가 나보다 높다. 얘들아 생각해봐. 2P잖아. P 오비탈이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껍질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얘는 L 껍질, 즉 N은 2부터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 P 오비탈은 2PY일 수도 있고 3PY일 수도 있고 사실 나트륨이니까 3P까지 안 갔겠죠. 그래서 2PY까지만 적어 놓을 것이고 S 오비탈은 1S도 있고요. 2S도 있고요. 3S도 있어요. 근데 지금 뭐랬냐면 가번에 해당하는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나번에 해당하는 것보다 높대요. 다전자 원자에서 어떻습니까? 1S, 2S, 2P, 3S, 3P 이런 식으로 에너지 준위가 결정이 되죠. 그렇다면 2PY보다 즉 2P보다 더 에너지 준위가 높을 수 있는 S 오비탈은 뭐야? 3S죠. 여기서 얘가 바로 3S 오비탈을 나타낸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기억번부터 가와 나에 들어있는 전자의 주 양자수는 같다. 여기가 주 양자수 N이죠. 3. 얘는요? 2. 틀린데? 다르죠? 기억번 땡. 그 다음 니은번.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의 개수는 나가 가의 2배이다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전자 배치 한번 해볼까요? 1s2, 2s2, 2p6, 3s1 이렇게 들어갈 텐데요. 이 p 오비탈이 px, py, pz이잖아요. 6개의 전자가 각각 p 오비탈만 그려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 이 py 오비탈에 지금 전자 몇 개 있는 거야? 2개 있는 거야. 그럼 3s 오비탈에는 전자 하나 채워졌잖아. 3s1.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게 이거의 몇 배? 2배이다. 니은번은 정답이 되겠죠. 그 다음 D급 갑니다. 가에 들어있는 전자의 부양자수 L 값은 1이다. 부양자수. 어떻게 따져요? 부양자수는 S 오비탈은 0, P 오비탈은 1, D 오비탈은 2. 이렇게 이미 결정이 나 있는 값이에요. 오비탈의 모양, 오비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3S야. S 값에 해당하는 L은 몇이야? 0이에요. 지금 1이라고 했기 때문에 D급은 틀린 보기가 되는 겁니다. 정답은 니은번 하나만 맞아서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9번 문제 넘어갑니다. 원자량이 A랑 A 더하기 2짜리인 X 원자가 있대요. 그 원자들을 가지고 이런 분자가 됐나 봐요. X2라고 하는 분자 이렇게 세 가지 분자가 그려져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기억, 니은, 디귿에서 평균 원자량 구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잘 보시면 나눠 먹기 하는 거잖아. 확률로 따져볼게요. 확률 전체가 1이라고 치면은 1의 반, 이게 몇이야? 분수로 치면 2분의 1이지. 맞아요? 그 다음에 얘는요, 4분의 1이죠? 4분의 1이죠? 4로 통분할까요? 얘를 4분의 2라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거 뭐지? A짜리 X, A짜리 X가 두 개 만났어요. 그렇게 해서 만난 확률이 4분의 1이래요. 그리고 A 더하기 2짜리 X 좀 더 무거운 애겠죠? A 더하기 2짜리 X 만나서 만들어진 게 4분의 1이래요. 이게 어떻게 된 값이야?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4분의 1 된 거죠? 그 다음에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해서 4분의 1인 거죠? 뭔 얘기냐면
A짜리 X랑 A 더하기 2짜리 X는 자연계에 1대1의 비율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전체 1 중에서 2분의 1은 얘고 2분의 1은 얘였다는 얘기죠. 그럼 나머지는 이 순서에 따라서 해보시면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이니까 4분의 2가 된다.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요. 기억번부터 살펴볼게요. 전자의 개수는 A 더하기 2짜리가 A짜리보다 더 크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동위원소의 관계예요. 동위원소. 동위원소는 양성자의 개수가 같아요. 근데 원자에서 양성자의 개수가 같다는 건 결국 전자의 개수가 같다라는 얘기잖아요. 전기적 중성이니까. 얘나 동위원소야. 양성자의 개수랑 전자의 개수는 어떤 거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니은번 중성자의 개수는 A 더하기 2X짜리가 A보다 크다. 이거는 말이 되죠. 여기에 몇인지 안 알려줬지만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뭐라고 써볼까? K라고 해볼까요? K, 여기도 K. 양성자의 개수가 같으니까 K. 그 위에 있는 A랑 A 더하기 2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양성자 더하기 중성자. 더해서 요거 나온 거예요. 양성자 더하기 중성자에서 요거 나왔어요. 이거 왜 이만큼 더 커? 얘보다 얘가 중성자가 2개 더 많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니은번은 맞는 설명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디귿번 X의 평균 원자량은 A 더하기 1이다. 우리 구했잖아요. 얘가 1대1로 존재한대요. 그럼 평균 원자량 구하는 식만 아시면 되겠죠. A짜리가요. 전체 2개, 전체 2 중에 1. 그 다음에 A 더하기 2짜리가요. 전체 1 중에, 전체 확률 중에 2분의 1을 차지한대요. 반반인 거지 뭘. 이렇게 계산하시면 A 더하기 1이다. 디귿이 맞는 설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니은 디귿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동위원소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었다면 잘 푸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10번 문제 갑니다. NaCl에서 이온 사이의 거리에 따른 에너지를 나타내었다. 에너지랑 거리 그래프에서는 제일 중요한 곳이 여기잖아요. 에너지가 제일 낮아요. 화학에서 에너지가 제일 낮다는 건 어떤 의미야? 제일 안정하다라는 뜻이야. 여기서 뭐가 이루어졌을까요? 이온 결합이 형성이 된 겁니다. 결합을 뭐더러 하겠어. 뭔가 안정해지고 좋은 게 있으니까 하겠죠. 가장 안정한 지점, 저기서 바로 화학 결합이 이루어진다. 기억번, NaCl에서 이온 결합이 형성할 때 이온 사이의 거리는 R이다. 바로 알려줬잖아요. 기억번 정답이고. 그 다음 니은번, 이온 사이의 거리가 R일 때 Na 플러스랑 Cl 사이의 반발력이 작용하지 않는다. 여기서 반발력이 없어가지고 안정한 건가? 아니죠. 화학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인력과 반발력이 균형을 이루는 부분에서 이루어져요. 균형을 이룬 때. 뭐가 빵이라는 게 아니에요. 균형을 이뤘을 때가 가장 안정한 부분이 되고 그때 사이가 R일 때 여기서 이온 결합이 형성이 된다라는 뜻이니까 니은은 틀렸다. 디귿번 KCl에서 KCl. 얘는 지금 NaCl에 대한 그림이고요. 만약에 KCl에서의 그림이 그려진다라고 치면 이온 사이의 거리는 R보다 작다라고 했는데요. 말도 안 되죠. Cl은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Cl-는 됐고요. NA랑 K 보세요. Na 플러스랑 K 플러스를 보면 NA가 3주기 1족 원소, K가 4주기 1족 원소예요. 이온이 됐다라고 쳐도요. 껍질의 개수가 2개, 껍질의 개수가 3개가 되겠죠? 사이즈가 누가 커요? 얘가 커요. 사이즈 더 큰 거랑 CL 사이의 거리는 요 R보다 어떨까? 더 크겠죠. 그리고 디귿은 틀린 보기가 되는 겁니다. 정답은 기억번 하나만 맞아서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넘어갑니다. 2페이지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죠? 네, 원소의 주기적 성질. 네, 총평에서 과제, 앞으로의 과제에서 한 가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포함이 되는데요. 예외가 되는 구간은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 문제에 나올 거니까 100%. 꼭 아셔야 되고 지금 원자 A부터 C에 대한 자료이며 이들은 각각 Na, Mg, Al 중 하나이다. 저는 문제를 읽는 순간 뭘 물어보겠구나 라고 하는 게 따다닥 다 떠올랐어요. 왜냐면 얘는 1족 금속이야. 얘는 2족이야. 얘는 13족이야. 뭘 물어볼까? 굳이 왜 2족과 13족을 줬을까? 얘는 제1 이온화 에너지의 예외 구간이니까 뭔가 이거를 사용하게끔 문제를 냈겠구나 이런 생각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왜 굳이 1족 금속을 줬을까? 얘는 원자과 전자가 하나로서 제2 이온화 에너지로 갈 때
급격하게 이온화 에너지의 크기가 증가하기 때문일 거야. 봤더니 제1분의 제2 이온화 에너지의 크기. 이거 언제 그래요? 원자과 전자가 한 개인 일족들은 이게 엄청 큰 숫자를 갖겠죠. 다른 애들에 비해서. 제1분의 제2로 갈 때 급격한 에너지의 증가가 있어요. 왜요? 하나 뗄 때까진 괜찮았어요. 최외곽에 있는 전자 하나 그냥 띡 떼면 됐었거든요. 두 번째 전자를 떼기 위해서는 좀 더 안정한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를 이제 건드려야 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제1분의 제2가 제일 크다라고 했을 때 바로 여러분은 얘가 누구야? A가 나트륨이구나. 이렇게 바로 알아차렸어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 거.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액전하 같은 주기에서 번호 크면 큰 거야. 번호 크면 큰 거예요. 그럼 B가 C보다 큰데 얘가 13번이고 얘가 12번이야. 그럼 누가 커요? B가 AL이고 C가 MG가 되는 겁니다. 일단 A, B, C는 다 결정을 했어요. 이제 기억, 니은, 디귿을 해결을 해야 되겠죠? 원자과 전자수는 B가 제일 크다라고 했습니다. 원자과 전자수. B가 몇 개요? 13조개니까 3개, 2조개니까 2개, 1조개니까 1개. 그렇다면 기억은 맞는 설명이 되겠죠. 그다음 니은입니다. 원자의 반지름은 A가 C보다 크다라고 했는데요. 요거 3개가 같은 3주기에 있어요. 주기가 같으면 번호가 커질수록 유효핵 전하가 커져서 사이즈가 줄어들죠. 그래서 A인 나트륨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니은번 정답이 되겠고, 디귿번. 제1, 이거 물어보잖아. 제1 이온화 에너지는 C가 B보다 크냐라고 했습니다. C가 B보다 크네요. 맞지? 2족이 13족보다 클 거니까 디귿도 정답이다. 11번의 정답은 그래서 5번이 되는 거예요. 문제를 바로바로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읽고 나서 잠깐 포즈를 두세요. 뭘 물어보겠구나. 여기 예측을 하고 선택지를 보면 훨씬 더 자신 있게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겁니다. 11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1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얘는 화학 결합에 대한 것이고 가나다는 각각 구리, 설탕, 염화, 칼슘 중에 하나이다. 구리, 설탕, 염화, 칼슘. 구리는 무슨 결합 물질이죠? 구리? 금속 결합 물질이고요. 설탕은 공유 결합 물질이고요. 염화, 칼슘은 어쨌든 염화, 칼슘인 거 보니까 금속과 비금속이 같이 있죠? 이온 결합 물질이다라고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얘가 금속, 나는 공유, 나는 이온 결합. 그럼 문제 물어볼 거 하나밖에 없죠. 전기전도성. 고체건, 액체건, 전기전도성 없는 거. 요거 3개 중에 설탕 이런 것 중에 설탕이 그렇죠? 대부분의 분자인 공유결합 물질 중에 설탕은 고체건, 액체건, 수용액에서 이온화가 안 되잖아. 그래서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고체 상태에서는 전류가 안 흘러요. 근데 액체나 수용액이 되면 전류가 흐른대. 이거 누구야? 이온 결합 물질이죠. 이온 결합 물질은 고체 상태에서는 빽빽하게 규칙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어서 자유롭게 이온들이 이동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전류가 흐르지 않지만 액체 상태나 혹은 수용액 상태를 만들어주면 자유롭게 이온이 이동할 수 있어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여기가 누가 된다? 염화칼슘이 된다. 그 다음에 답번이요. 둘 다 있어요. 누구? 금속이겠죠. 얘는 구리. 얘도 한국말로 써야지. 구리. 다 결정했습니다. 기억번부터. 가는 설탕이다. 가는 설탕이다. 맞죠? 기억번 맞고. 그다음 니은번. 나는 수용액에서 전기전도성이 있다. 그렇잖아. 액체를 만들건 수용액, 물에다 녹이는 거죠. 자유롭게 이온들이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전도성이 있습니다. 그다음 디귿번. 다는 금속결합 물질이다. 구리. 금속결합 물질이죠. 이거는 누구 때문이에요? 자유전자 때문에. 자유전자 때문에 전기도 잘 흐르고 열 전도성도 있고 그 다음에 표짐성과 뽑힘성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화학결합의 대표적인 3가지 물질에 대한 성질을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체크하는 좋은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잘 봐주시고요. 그 다음으로 13번 제가 눈여겨볼 문항으로 넣어왔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산화환원 반응식을 완성하기고요. 어떠한 원리 원칙으로 완성을 해주시면 되느냐. 증가한 산화수와 그리고 감소한 산화수가 같다. 여러분 알다시피 반응이 일어나기 전과 반응이 일어난 후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왼쪽에 칼륨이 4개 있었으면 오른쪽에도 칼륨 4개 있어야 되고요. 왼쪽에 황이 3개 있었으면 오른쪽에도 황은 3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2가지 원칙을 가지고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같이 우리 산화수부터 구해보도록 하자고요. 칼륨 1족 원소입니다. 플러스 1의 산화수를 갖고요. 산소, 플로린을 만날 때나 혹은 과산화수소를 제외하면 마이너스 2의 산화수를 갖습니다. 화합물이죠. A 빼고 지금 보는 거야. 화합물인데 화합물에서는 모든 원소의 산화수를 합쳤을 때 0이 나와야 돼요. 전기적 중성으로서. 그럼 봐봐. 내가 이 크로뮴의 산화수를 한 개당 몇인지 구할 건데 1자리가 2개야. 1 곱하기 2. 그 다음에 크로뮴 모르는데 2개야. 2 곱하기 크로뮴.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자리가 7개네요. 마이너스 2 곱하기 7. 그거 한 개 빵이어야 돼요. 그럼 크로뮴 한 개당 산화수는 몇이 돼야 되죠? 플러스 6이 돼야 되죠. 하나당 얘는 플러스 6입니다. 일단 됐고, 그 다음에 H2O에서 H는 1이고 O는 마이너스 2일 것이고, 황 원소잖아. 혼자 있잖아. 빵이겠죠? 그 다음에 K 플러스 1, O 마이너스 2, H 플러스 1입니다. 그 다음에 Cr2O3로 갈게요. O가 마이너스 2예요. 그러면 크로뮴은 하나당 몇 개여야 돼? 이거 암산하자. 마이너스 2짜리 3개랑 모르는데 2개랑 합쳐서 빵 돼야 된대. 하나당 플러스 3이어야 되겠죠? 얘가 플러스 3입니다. 그 다음에 황이요. 오늘 5부터 할게. 5가 마이너스 2인데 합쳐서 빵 돼야 돼. 그럼 5가 2개인데 마이너스 2가 2개에다가 합쳐서 0 되려면 플러스 4여야 되겠죠. 이거 플러스 4입니다. 플러스 4. 아까는 0이었죠. 그럼 보세요. 제가 하얀색으로 표현한 거는 산화수의 변화가 없습니다. 즉 칼륨 플러스 1에서 플러스 1 변화가 없어요. 산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변화 없어요. 표시한 것 중에 변화가 있는 거는 초록색으로 표현한 크로뮴 6에서 3으로 감소했죠. 그리고 S, 황 0에서 4로 증가했죠. 이 두 개를 가지고 일단 반응식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볼게요. 0에서 4로 가는 거 갑시다. 용. 몇이 증가했냐면 4가 증가했어요. 근데 사실은 4가 증가한 게 아니고요. 몇이라고 해야 되느냐? 그러한 황이 몇 개 있죠? 3개 있죠. 곱하기 3 할게. 곱하기 3 해서 12가 증가했어요. 그럼 증가한 거랑 감소한 거 어때야 된다고? 같아야 돼요. 같아야 돼요. 여기 지금 6에서 이제 계산식은 지우고 6에서 3으로 어떻게 되고 있냐면 감소하고 있어요. 3 감소. 근데 실질적으로 12가 증가했으니까 얼마가 감소해야 돼? 12가 감소해야 되거든. 그러려면 그러한 크로뮴이 몇 개 있어야 돼요? 여기 몇 개가 곱해져야 되니? 4개가 있어야 되는 거지. 맞아요? 크로뮴이 4개여야 돼. 지금 보면은 크로뮴이 여기 2개네. 4개가 되려면 D에다가 뭘 넣고? 2를 넣고. 4개가 되려면 2A가 4가 되는 거니까 A에다가 2를 넣으면 되는 거구나. 끝났어요. 뭐까지 했냐면 증가한 산화수랑 감소한 산수가 같다라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A랑 그 다음에 D를 구한 거예요. 그 다음 것부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산소랑 수소의 개수로 맞춰주시면 되겠죠. 자, 지금 황은 이미 맞춰져 있고요. 산소의 개수를 한번 살펴볼게요. 산소가 K부터 하자. 칼륨이 K가 2, 2, 4. 그러면 여기 C에다가 일단 4를 넣고 자, 이제 산소 맞출게요. 7, 2, 14. 그 다음에 B, 1B니까 B. 얘는 4 곱하기 1, 4 더하기 3 곱하기 2는 6 더하기 2 곱하기 3은 6. 요래야 돼요. 이게 지금 몇이냐면 16이거든요. 따라서 B는 2가 돼야 됩니다. B는 2. 정리 좀 할게요. A는 2고 B는 2고 C는 4고 D는 2예요. 다 구했습니다. 기억번부터. S의 산화수는 0에서 플러스 4로 증가한다. S 하나당을 물어본 것이기 때문에 0에서 4로 증가합니다. 기억번 정답이고 다음 니은번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16이다. 2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2는 10이죠. 16 아니고 니은 땡. 그 다음에 디귿번 K2CR2O7은 환원제로 작용한다. 환원제, 소화제, 뭐 시키는 거죠.
환원제는 나는 산화되고 남을 환원시키는 거야. 지금 보면은 K2CR2O7에서 요 CR이 6에서 3으로 감소했잖아. 산화수가 감소했다는 건 자기가 뭐 된 거야? 환원이 된 거야. 남을 뭘 시켰을까? 산화를 시켰겠죠. 실제 산화된 게 황, 0에서 플러스 4로 증가했으니까 얘는 환원제로 사용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산화제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답은 기억번 하나만 맞아서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눈에 보이면 좋은데 연습이 많이 안 돼 있으면 시간을 되게 많이 잡아먹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예요. 다시 잘 풀어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14번 문제입니다. 자, 이거 역시나 제가 자주 나오는 분자의 구조라든지 분자의 식이라든지 분자의 성질을 알고 있으면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게 예측을 해낼 수가 있다고 했었죠. 그러한 관점에서 출제된 문제예요. 분자 가나다에 대한 자료이고 XYZ는 2주기 원소라고 합니다. 2주기. X부터 Z는 2주기다. 되게 중요한 단서가 발문에 나와 있는데요. 두 번째 줄에 밑줄 쳐야 돼. 가나다의 중심 원자는 옥텟을 만족한대요.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중심 원자가 옥텟을 만족한대요. 일단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거는 결합을 몇 개 이상은 한다는 거야. 2개 이상은 할 수 있다는 거지. 결합 하나 하는 애가 있는데 걔가 중심이 어디 있어? 2개 이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는 건 뭐 베릴륨이라든지 붕소라든지 이런 애들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가 후보가 되냐면 탄소, 질소, 산소가 중심 원자의 후보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읽자마자 얘네를 쓰고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가 가질 수 있는 공유 전자쌍의 개수 4개, 3개, 2개잖아. 그치? 그 다음에 가질 수 있는 비공유 전자쌍의 개수 빵개, 1개, 2개잖아. 2주기에 해당하는 거 쓴 것이고요. 문제에서는 HHH, 수소화합물이기 때문에 H에 대해서 하나만 더 적어놓고 갈게요. 공유 결합 1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전자 하나 가지고 있거든요. 다른 애랑 하나 공유해가지고 결합선 하나 뻗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비공유는 빵개. 가가 좀 복잡해 보이죠. 뭐 X도 있고 Y도 있고 H도 있으니까 일단 됐고 나번으로 가는 거예요. H랑 Y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H는 결합을 몇 개 한다고? 1개 한다고요. H가 결합을 1개 하는데 그러한 H가 3개 있대요. 그럼 중심으로 있는 Y는 결합을 몇 개 할 수 있는 애여야 돼? 3개 할 수 있는 애여야죠. 하나 할 수 있는 애가 3개 있는데 중심이 하나잖아. 중심 얘는 3개의 결합을 할 수 있는 원자면 돼요. 누구? 질소. Y가 질소입니다. 그럼 나가 누굴까? 전체 원자의 개수가 4개인 거 NH3겠죠? 삼각뿔, 입체 구조 이렇게 알아낼 수가 있고요. Y가 결정이 났습니다. Y가 N이에요. H가 1개래. 그럼 H 하나에 N 하나, 그 다음에 N, 그 다음에 X. 전체 원자 수가 3개니까 하나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내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 H는 결합을 하나 할 수 있어. N은 결합을 3개 할 수 있다? 그럼 가운데 낑겨 있는 나는 결합을 하나, 둘, 셋, 4개 할 수 있는 거니까 C가 들어가면 되겠죠? C. 누가? X가 C가 되는 거예요. X가 C가 됐고요. 그 다음에 Y는 N이 됐습니다. Z만 구하면 되겠죠? Z는 H 원자가 2개이면서 중심이래요. 2개의 결합을 할 수 있는 거 누구? 산소겠죠. Z가 산소가 됩니다. 얘는 H2O 원자수 3개. 됐네요. 그럼 정답을 골라보도록 하지요. 비공유분의 공유가 1보다 큰 거는 2가지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비분의 공이야. 비분의 공. 자, 비공유 전자쌍을 노란색으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그다음에 또 분자로 구조식으로 그릴까요? N에 땡땡 HHH. 얘도 H2O 부분형. 비분의 공 1분의 4. 비분의 공 1분의 3. 비분의 공 1. 그럼 얘는 3, 얘는 4. 뭐였지? 기억번 1보다 큰 게 2가지네요. 1보다 크고 1보다 큰데 1랑 같아요. 크고에 이거 등호 없거든요. 그래서 기억번 요거 2개 다 정답입니다. 니은번 분자를 구성하는 모든 원자가 동일 평면에 존재하는 것. 이제 문장 늘리려고 이렇게 한 거고 평면 구조인 건 몇 개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뭐니? 직선이죠. 중심 원자 주변으로 다중 결합은 단일 결합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했고 중심 주변에 원자가 2개 온 거야. 그러면 직선형을 선택하겠죠. 직선은 평면입니다. 그 다음에 삼각뿔, 뿔인데 평면이겠니? 입체겠죠. 얘는 입체 구조가 되겠고요. 구분형, 구분형은 평면 구조예요. 평면 구조는 2가지다.
니은번 맞는 설명이 되겠고, 디귿번에 가나다는 모두 극성 분자이다. 분자의 모양이 비대칭이면 됩니다. C주변으로 얘랑 얘 다른 애잖아. 다른 애가 있으니까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안 될 것이고요. 마찬가지 N쪽으로 쌍극자 모멘트가 쏠려가요. 합쳐서 0이 안 나오겠죠. 극성이고요. 마찬가지로 O쪽으로 쌍극자 모멘트가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합치면 0이 안 나와요. 그럼 극성 분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디귿도 정답이다.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해서 5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HCN, 뭐 NH3, H2O 이런 것도 워낙 유명한 그런 분자들이잖아요. 바로바로 떠올릴 수 있게끔 많이 연습을 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15번으로 가보도록 하지요. 이제 계산하는 거. 몰농도가 나왔으면 어쩔 수 없어. 계산해야 돼. 지금 그림은 포도당 수용액을 나타내었고요. 그 다음에 온도는 일정하고 포도당의 분자량은 180이래요. 이거는 보니까 몰농도가 있고 부피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관계를 이용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 몰농도의 정의가 뭐죠? 몰농도는 물질의 양, 그 몰수라고 할게요. 용질의 몰수, 용질의 몰수, 용액의 부피. 근데 단위가 리터였죠? 몰농도는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를 얘기를 해요. 여기서 제가 하나로 더 정리를 하면 좋다 그랬죠? 용질의 몰수에 대해서 식을 정리를 하면 용질의 몰수는 N이라고 할게요. 몰 농도 M이라고 하겠습니다. 부피 볼륨이니까 V라고 할게요. 이거야. N은 MV, N은 MV. 우리는 문제 풀 때 항상 이거를 사용할 거라고 했어요. 이렇게. 이제 가번에서도 구할 수 있고 나번에서도 구할 수 있고 다번에서도 구할 수 있겠죠? 자, 기억번부터 뭘 물어보고 있는가 봅시다. 가에 녹아있는 포도당의 질량을 물어봤습니다. 가에 녹아있는 포도당의 질량이 9g이네요. 그럼 바로 질량으로 갈 수는 없죠. 뭐부터 해야 돼? 몰수부터 구해야죠. 어떻게? 곱할게요. 0.1 곱하기 500ml, 여기도 500 곱하면 단위 환산 한 번 더 해줘야 되죠. 리터입니다. 그럼 500ml를 리터로 환산하면 0.5예요. 0.05 몰. 질량으로 환산하려면 분자량을 곱해야 되는 것이죠. 0.05에다가 180을 곱해봐요. 그러면 9g. 구했네. 기억번은 정답이에요. 기억은 맞고. 그럼 니은번. 수용액에 녹아있는 포도당의 몰수는 나와 다가 같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보세요. 0.2에다가 200 곱하고 0.1을 곱하는 거지만 그 다음에 0.4에다가 100 곱하면 서로 같은 값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녹아있는 용질의 양은 같은 거예요. 니은 맞는 얘기고요. 디귿번. 나와 다를 혼합했어요. 나와 다를 혼합한 후 증류수를 가해서 전체 부피를 500으로 만들면 몰농도가 0.08이 되겠냐. 이거 우리 개념할 때 진짜 열심히 했잖아요. 내가 이거 섞었어. 섞어서 그 다음에 증류수를 더 부어가지고 희석을 시켰어. 그렇다고 해서 뭐가 변하는 건 아니야. 여기 녹아있던 용질의 양과 여기 녹아있는 용질의 양의 변화가 있는 건 아니야. 나는 다만 증류수, 순수한 물만 더 부어줬을 뿐이지 여기 있는 용질의 양은 그대로 있다는 거. 혼합하고 나서의 용질의 양을 계산할 때는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 그냥 더해주기만 하면 된다라고 했었어요. 여기 있는 몰수 좀 구해볼까요? 0.2에다가 0.2리터를 곱하는 거죠. 0.04몰입니다. 여기도 0.4에다가 0.1 곱해서 0.04몰입니다. 자, 이제 몰농도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용액의 부피 200 더하기 100이야. 지금 200 더하기 100이 아니죠? 한 다음에 증류수까지 합쳐서 500을 만들었으니까 500ml는 0.5리터. 용액의 부피가 지금 500이 된 거예요. 500ml 분의 용질을 할 땐 어떻게 하라고? 그냥 더하면 된다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부터 계산하면 0.16몰 농도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 디귿번 보기에서는 0.08몰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디귿은 틀렸다. 정답은 기억, 니은 해서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가 핵심인지 다시 한번 짚어보고 갈게요. 몰농도에서는 항상 이걸 쓰게 할 것이야. 몰수를 구하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혼합해. 혼합한다고 해서 뭐가 변하는 건 아니야. 용질의 양 자체가 변하는 건 아니야. 그냥 덧셈만 잘해주시면 되고요. 주의할 거는 단위를 좀 주의해 주셔야 되겠죠. 500ml니까 0.5리터로 나눠라. 선생님, 저는 이 0.몇, 0.몇이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리면
우유 먹을 때 우리 1리터가 몇 밀이죠? 1000밀이죠? 1몰, 이게 그것도 영어로 쓸게요. 1몰이 1000밀리몰이에요. 일단 요래요래 계산을 해. 0.0 이렇게 하지 말고 0.1 곱하기 500 해서 50밀리몰, 그 다음에 0.2 곱하기 200 해서 40밀리몰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나중에 1000으로 나누시면 돼요. 다 한 다음에. 처음부터 0.2 소수점 나오는 게 너무 부담스러우신 친구들은 요 단위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네, 16번으로 가보도록 하지요. 16번은 실험 과정, 중화 적정 과정을 아주 잘 나타내준 그런 문제였어요. CH3COH 10ml를 삼각 플라스크에 넣고 페노프탈레인을 2~3방울 떨어뜨린다. 이게 그림으로 표현을 하자면 삼각 플라스크가 요래 생겼으면 여기에다가 내가 뭘 넣냐면 CH3COH, 얘는 농도를 몰라. 내가 얘 농도를 모르는 거야. 농도 모르는 거. 모르는. 페노프탈레인 뭘 넣어야지 뭐 색깔 변화로서 이게 용액의 액성이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를 알 수 있을 거잖아요. 중화점을 잡아내려면 이러한 지시약이 필요하고요. 0.1몰 농도짜리 NaOH, 내가 지금 요 산을 염기로 중화 적정을 할 거잖아요. 얘는 뭐지? 그럼 농도를 아는 거야. 표준 용액이라고 부르죠. 0.1몰 농도짜리 NaOH를 어디에 넣으래요. 그 다음에 꼭지를 열어가지고 수용액을 약간 흘려보낸 뒤에 꼭지를 닫고 눈금을 읽는데요. 일단 어디다 넣어야 될까? 아세트산은 지금 삼각 플라스크에 넣었잖아요. 자, 밑에서 그림을 그려볼게요. 여기 삼각 플라스크. 여기에 있는 걸 내가 중화 적정하기 위해서 되게 길다라고 얇은 거 있거든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뷰렛이라고 불러요. 얘는 뷰렛이야, 뷰렛. 여기다 NaOH를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콕을 열면 여기로 용액이 뚝뚝뚝 떨어지겠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 기억에 들어갈 말은 뷰렛이겠고, 이거를 잘 처음 보는 친구들은 이게 숫자가 왜 여기는 2, 3인데 여기는 20이랑 23일까? 이렇게 chắc 되게 막 이게 뭘까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뷰렛을 보면은 0이 어딨냐면 0이 여기 있어. 만약에 이 뷰렛이 뭐 50ml짜리다라고 하면 여기가 0이면 여기 총 다 해가지고 50 정도 들어간다는 뜻이겠죠. 50이 들어간다라는 것이겠죠. 내가 처음에 NaOH를 0점까지 넣은 게 아니라는 거야. 여기 지금 몇에 읽혔어? 3에 읽혔지. 그러니까 처음 눈금이 0에서 출발한 게 아니고, 여기 지우고 3이라고 쓸게요. 0은 더 위에 있어요. 내가 어떻게 흘려보내기가 더 많이 흘려보냈나 봐. 이게 3mm에서 출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중화 적정하기 위해서 계속 똑똑똑똑 떨어뜨렸어요. 떨어뜨려가지고 점점점 얘고 수면이 낮아지겠죠? NaOH가 줄어들 텐데, 최종적으로 여기까지 딱 들어갔을 때 지시약의 색 변화가 있었어요. 더 이상 이제 색깔이 변하지 않는 그런 순간이 왔습니다. 분홍색 정도로 변해가지고 이때의 눈금을 읽어줬더니 23이었다는 거예요. 이거 뺄셈을 잘하면 되거든요. 요 CH3COH 10ml를 중화하기 위해서 들어간 NaOH의 부피는 얼마일까요? 그거 계산하라는 거예요. 3에서 출발했는데 23까지 들어갔을 때 끝났어. 이 반응이. 그러면 23 빼기 3이니까 요만큼이 들어간 것이잖아. 얼마? 20. 얘가 20ml가 필요했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런 과정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요. 문제는 기억번부터, 기억은 피펫이다. 아니죠. 뷰렛이죠. 피펫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런 식초 CH3COH 10ml 같은 좀 작은 부피 있죠. 정확하게 취할 때 쓰는 게 피펫이에요. 훨씬 더 얇고 작습니다. 얘는 뷰렛이라고 부르고요. 기억은 땡. 그다음 니은번 CH3COH의 몰 농도는 0.2다. 그래서 계산해야지. 자, 얘는 지금 현재 1가 NMV는 M', M', V' 요거 계산하는 것이죠. 1가산이니까 요 가수가 1이고요. M 모르겠어요. X라고 할게요. 몇인지 모르니까 X라고 하고, 그 다음에 부피는 10ml, 밀리리터로 하겠습니다. 얘가 뭐랑 똑같아야 되죠? 중화됐다라고 하는 것은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 반응량이 똑같은 지점을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1가 염기 1 곱하기 몰농도 0.1인데 아까 측정값 몇이었어요? 20이었죠. 20ml 곱하기 20. 그럼 X값 몇입니까? 0.2가 되겠죠. X는 0.2몰 농도가 된다. 그래서 니은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다이에서 생성된 물의 양은 0.002몰이다 라고 했는데요. 답번이 어디야? 뷰렛의 꼭지를 열어서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혼합용액의 붉은색이 사라지지 않으면 꼭지를 닫고 눈금을 읽는다. 이게 중화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H 플러스의 양이나 뭐 OH 마이너스의 양이나 다 상관없는데 그냥 저는 이걸로 계산할게요. 요거 계산하면 몇 나와? 2 나오지. 선생님 2몰 아니에요? 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 밀리리터였죠? 여기 계속해서 밀리리터였어요. 그럼 리터로 환산해야죠. 1000으로 나눌게요. 0.002몰. OH-0.002몰이랑 H 플러스랑 만나가지고 물을 이만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는 설명이다. 정답은 니은 디귿해서 5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네, 17번으로 넘어가지요. 17번도 제가 눈여겨볼 문제에 넣어왔던 그런 문제였죠. 이것도 계산 잘하면 돼요. 문제를 읽어보면 T도씨 일기압이라는 게 있어요. 기체에 대한 내용이래요. 그럼 무슨 법칙 활용할 것이요? 아보가드로 법칙을 활용하면 되겠죠? 아보가드로 법칙. 하여간 뭐 T도씨 일기압, 뭐 0도씨 일기압, 그다음에 기체다라고 하면 아보가드로 법칙인 거야. 아보가드로 법칙 세 가지요. 기체의 부피는 기체의 몰수에 비례한다. 기체의 질량은 기체의 분자량에 비례한다. 단위 부피분의 분자의 개수는 동일하다. 단위 부피분의 원자의 개수는 어떻게 계산하면 된다? 한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 수를 그냥 비교하면 된다. 라고 하는 거. 바로바로 안 떠오르시는 분들은 수능 개념, 수능 특강으로 가서 개념 부분을 꼭 듣고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가나가 있는데 분자식이 AB고 AB2래요. 분자식이 뭐예요? 분자식. 일단 그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개수랑 종류를 그대로 쓴 거야. 가라고 하는 애는 A랑 B가 1대1로 결합을 하고 있는 형태인 거고 나라고 하는 애는 A랑 B가 1대2의 개수 비로 결합이 되어 있는 형태라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은 A1몰과 B1몰이 결합이 되어 있는 것이고 A1몰과 B2몰이 지금 결합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얘기 하나 했고요. A의 질량분의 B의 질량이 X 3분의 8이래요. 자, 간다. 바로 계산하셨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훨씬 눈치 빠르니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저는 세 줄 쓰기 한번 해볼게요. 나번에서 A 원자랑 B 원자가 있어요. W는 질량이에요. W 질량이 A가 3이래. 그 다음에 B가 몇이래? 8이래. 맞아요? A랑 B가 3분의 8이니까. 그 다음에 이게 몰수거든요. 물질의 양. 몇 대 몇이지? 1몰이고 2몰이지. 1대 2기도 하면서 실제로 1몰, 2몰인 거죠. 분자식 자체가 1몰 기준으로 나타낸 거니까 1몰이고 2몰이야. 한 줄, 마지막 줄 뭘 써야 되죠? 원자량 쓰면 되죠. 혹은 분자였다면 분자량을 쓰면 되는데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은 모분의 모, 몰수분의 질량이잖아요. 그럼 얘가 3이고 얘가 4야. 나는 알아냈어요. A의 원자량이 몇이고 A의 원자량이 3이고 B의 원자량이 4라는 사실을 알아낸 거예요. 그럼 여기는 몇 분의 몇일까요? A 3, 그 다음에 B 4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1대1로 있으니까 원자량에다가 1몰, 원자량에다 1몰 곱한 게 질량이 되잖아. 3분의 4다 바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기억번이었어요. 기억번에 X는 3분의 4다 해서요. 기억은 정답이고 니은번 할게요. 니은은 V1분의 V2는 W1분의 W2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게 뭔 소리일까? 자, 보시면 분자 한 개의 질량이 있다. 문제에 또 어떤 조건이 있냐면 아보가드로 수는 넘버 아보가드로 해서 NA래요. 그러면 분자 한 개에다가 내가 뭘 곱하면 아보가드로 수를 곱하면 그게 뭐야? 1몰에 해당하는 질량이잖아. 그다음에 그램을 빼야 되겠지만 이게 분자량이야. 분자 한 개에다가 아보가드로 수만큼을 곱하면 그게 분자량이야. 그램 빼고. 응? 그다음에 기체 1g의 부피가 있는데 이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저한테 더 편한 걸로 할게요. 1g의 부피다. 부피. 근데 부피는 뭐에 비례해? 몰수에 비례해. 내가 이걸 몰수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몰수를 비교를 하는데 질량이 1g으로 같대. 그럼 몰수는 질량을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으로 나누는 건데 이게 지금 1g이래. 얘들아, 몰수랑 분자량은 서로 무슨 관계야? 반비례 관계에 있는 거야. 지금 얘는요. 이 자체는 뭐에 반비례하냐면 분자량에 반비례해요. 비례하는 걸로 쓰면 분자량 분의 1에 비례한다라고 쓸 수가 있겠죠. 맞아요? 그러면 얘는 분자량에 대한 거고 이거. 그 다음에 얘는 분자량에 반비례하는 어떤 값이래. 그럼 W1 대 W2는
V1 대 V2가 아니고 V1분의 1 대 V2분의 1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따라서 V1분의 V2는 W2분의 W1 혹은 이걸 두 개 바꿔가지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니은번은 뭐라 나왔냐면 V1분의 V2가 W1분의 W2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틀린 보기가 되겠죠. 니은은 틀렸습니다. 자, 마지막 D급번 갈게요. T도실 기압에서 기체 1몰의 부피는 기체 1몰 부피. 이거 어떻게 구해야 되냐요? 1몰 부피가 궁금한데요. 분자 한 개의 질량 요거 가해서 하니까 W1 거기다가 아보가드로 수를 곱하면 분자량이에요. 거기다가 1g에 해당하는 부피인 V1을 곱하면 이게 뭐가 돼요? 1g에 해당하는 부피가 V1인데 내가 1몰에 해당하는 질량을 곱했어. 그럼 1몰에 해당하는 부피를 구할 수 있겠죠? 순서대로 W1, NA, V1 해서 D급번은 정답이 됩니다. 정답은 기억 디귿해서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왜 눈여겨봐야 되는 문제인지 아시겠죠? 근데 요거를 뭐 처음부터 막 계산을 막 하려고 했으면 되게 어려울 수 있는데 요 두 개가 왜 나왔는지 그리고 이 둘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잘 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항상 똑같은 게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 문제로 잘 연습을 꼭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8번 문제입니다. pH 계산하는 문제였었죠? 세 가지 수용액이고 25도씨입니다. 25도씨에서 물의 자동이온화, 이온화 상수는 KW가 1.0 곱하기 10의 -14래요. 25도씨에서 pH 더하기 pOH는 14입니다. 당연히 알고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고요. 자, 기억번의 산성 수용액은 두 가지냐라고 물어봤습니다. 25도씨면요. 중성이 pH 몇이야? 7이겠죠? 순수한 물에서 H3O+이랑 OH-의 농도는 같을 거니까. 그럼 얘나 10의 -7승, 10의 -7승이 될 것이고 중성의 pH가 7일 겁니다. 7보다 작은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고? 산성이라고 하고 7을 중성이라고 하고 7보다 큰 걸 염기성이라고 하잖아요. 산성, 염기성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번의 산성은 두 가지다. 정답이에요. 니은번 수용액 속의 H3O+의 몰수는 가가 나의 10배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이거는 요거 계산하는 거잖아. pH는 마이너스 로그의 H3O+입니다. 맞지? 그러면 여기다가 요 pH가 4래. pH가 4라는 얘기는 H3O+이 여기 상용로그 10이니까 10의 -4승이었다라는 뜻이잖아. 이게 10의 -4였다 넣어봐. 그럼 -4랑 -1 곱해가지고 4 되는 거 맞지? 지금 가번에서의 H3O+의 몰농도는 이거예요. 그 다음에 나번에서의 몰농도는 5니까 H3O+이 10의 -5승입니다. 근데 보기는 뭐냐면 몰수를 물어봤어요. 얘들아 몰농도랑 몰수랑 부피 나오면 뭐가 계속 이용된다고? N은 MV. 그래서 얘는 몰농도잖아. 여기에다 뭘 곱하면? 부피를 곱하면 몰수가 나온다고 했었죠? 그러면 10의 -4승에다가 100 곱하면 안 돼요. 얘는 밀리리터니까 이거에 대한 리터로 환산한 값을 넣어야 됩니다. 0.1리터겠죠? 0.1리터는 10분의 1이니까 10의 -1승. 10의 -5승몰. 그래서 몰수, 물질의 양을 계산한 것이고요. 얘도 10의 -5승에다가 500인데 리터로 환산하면 0.5가 되겠죠? 0.5를 곱하는 거예요. 자, 얘는 5 곱하기 10의 -6승 몰수가 됩니다. 몰. 이게 이거 10배인가요? 아니죠? 아닙니다. 니은번 틀렸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D급번. 다번에서 H3O+분의 OH-가 100이냐고 물어봤거든요. 얘가 H3O+이 더 밑에 있네. 분모고 H3O+, OH- 뭔데? 이거 두 개 합친 게 25도씨에서 10의 -14승이 되면 되잖아요. 그럼 얘가 지금 몇인데? 10의 -8승이잖아. 요거랑 곱해가지고 10의 -14 되려면 OH는 10의 -6승일 거잖아. 그지? 그러면 이거 하면은 10의 제곱이니까 100대네요. D급번이 맞는 설명이 되는 겁니다. 됐다. 정답은 기억 디귿해서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어려운 계산은 아니었지만 늘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라서 제가 눈여겨볼 문항에 포함을 시킨 거였어요. 19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번은 이제 그거지. 산염기 중화 반응에서 그 관계를 여러분이 잘 파악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면 용액의 액성 있고
어쨌든 전체 음이온이건 전체 양이온이건 전체의 어떤 개수가 있어요. 제가 여기 적고 갈 건 뭐냐면 용액의 액성을 결정하는 것과 전체 이온수 N토탈이라고 할게요. N토탈을 결정하는 것은 과량으로 존재하는 산 또는 염기입니다. 과량. 산이랑 염기를 내가 섞었는데 산이 더 많으면 당연히 산성이겠지. 그 다음 전체 이온의 개수는 혼합 전에 산이 결정을 할 거고, 반대로 내가 염기랑 산을 섞었는데 염기가 더 많아. 그러면 당연히 염기성일 거고, 혼합전 이온의 염기의 개수에 따라서 전체 이온의 개수가 결정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만들어진 물 분자의 개수는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모질 안에 한 개 반응물. 물을 만들 건데 H 플러스가 100개 있어요. OH 마이너스 1개 있어요. H랑 OH는 1대1로 만나서 물을 하나 만들잖아요. 그럼 H 플러스 100개 있어봤자 뭔 소용이야? OH가 하나인데. 그래서 OH 모자란 양을 따라서 물이 만들어진다. 그거 일단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문제를 보면 되게 감사해요. 왜냐면 HCl과 NaOH, 1가산과 1가 염기에 대한 특정한 상황을 줬어요. 1가면 되게 쉬운 게 뭐냐면 항상 모든 용액은 정기적 중성이에요. 그럼 전하는 정기적 중성이라서 양전하랑 음전하를 합치면 빵이에요. 근데 얘는 플러스 1과 플러스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0이 된다라는 뜻이 곧 뭐랑 똑같냐면 양이온의 개수 플러스 1가 양이온이겠죠? 그 다음에 음이온의 개수 마이너스 1가겠죠? 이거 두 개가 개수가 같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가 돼요. 어디서? 1가산과 1가 염기에서. 그럼 전체 개수 중에 반은 양이온 거, 반은 음이온 거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제 제가 이온수 분석 들어갑니다. 가번은 산성 1에. 산성이란 얘기는 반응을 하고도 H 플러스가 남았다는 거야. OH-는 없다는 거야. 물만든이라고 다 쓰여서. 그럼 가번에서 존재할 수 있는 양이온과 음이온의 한번 종류를 써보면 양이온의 종류는 H 플러스가 남았으니까 당연히 존재하고 Na 플러스가 뭐니까 구경꾼이니까 당연히 있을 거예요. OH는요 없어요. 그럼 존재할 수 있는 음이온의 종류는 누구 있죠? Cl-라고 하는 구경꾼이 있겠죠? 그런데 이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성립한다고? 서로 이퀄 관계가 성립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전체 중에 반. 세 개 중에 제일 많은 개수를 차지하는 건 누구야? Cl이잖아. 그죠? 그래서 요 가번에서 산성이라는 얘기는 혼합전 과량이었던 게 누구라는 거지? HCl이라는 거고 이거에 의해서 지금 용액의 액성과 전체 개수가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전체 음이온의 개수가 몇입니까? 2N이에요. 전체 음이온의 개수. 음이 누군데? 이게 누군데? 2N이야. 그러면 얘를 데리고 이게 CL로 가는 거예요. 여기가 2N이었다는 겁니다. H도 2N개 있었겠죠? 자, 근데 비례식을 쓰면 돼요. 80에 2N이면 40에는 N개였겠죠? 그러면 30에는 4분의 3N. 여기도 4분의 3N.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요. 나번 갈게요. 염기성이네, 염기성. 그럼 이번에는 뭐가 남은 거야? OH-가 남은 거야. 자, 그럼 존재할 수 있는 양이온과 음이온의 종류를 한번 적어보면 음이온의 종류형 OH-가 남았죠. 그리고 Cl-는 구경꾼 이온이니까 남아있을 것이고 그리고 Na+, 둘이 이퀄이래요. 결국에 음이온의 개수 N개, 양이온의 개수도 지금 N개라는 뜻이죠? 이거 합친 게 N이래. 그럼 Na 플러스 N개라는 거잖아. 그럼 Na 플러스 N개를 여기로 데려가는 거죠. 여기에 N개가 있었구나. 20에 N개가 있으면 10에는 2분의 N개죠? 0.5N개. 그 다음에 30에는 2분의 3N개. 요래 되는 거예요. 그럼 기억번부터. 기억은 중성이다. 기억을 보시면 N개의 H랑 2분의 N개의 OH인데요. 산성이겠죠? 기억 땡. 그 다음에 니은번. 혼합전 몰농도는 NaOH가 HCl의 2배다 라고 보시면 같은 부피로 환산했을 때의 농도가 진하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HCl은 30ml에 4분의 6개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NaOH는 30ml에 2분의 6이 들어있어요. 얘가 진한 거죠. 그래서 NaOH가 HCl보다 진하다. 니은은 정답이에요. 디귿번 생성된 물 분자의 개수는 가가다의 1.5배이다. 한계 반응물 따라갈게요. 가번에서 생성되는 물은 OH-의 개수에 의해서 2분의 3N개고요. 다번에서 생성되는 물은 OH-의 개수에 따라서 2분의 N개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3배죠. 1.5배가 아니고 정답은 니은번 하나만 맞아서요. 2번으로 골라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2009 개정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2015 개정교육과정 와서도 똑같이 적용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1가, 3과 1가 염기이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이 가능했던 것이고요. 2가가 나오면 한 번 더 꼬아서 아마 문제를 물어볼 거예요. 좀 더 어려워질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하는 거 명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문제 20번 가도록 하지요. 화학 반응식과 양적 관계예요. 아마 여지까지 이 그림은 아마 나온 적이 없을 거예요. 자료로 봤을 때는 신유형인데 제가 총평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자료만 신유형일 뿐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거는 그동안에 물어봤던 거랑 똑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림은 뭐죠? 되게 말이 길어요. A 더하기 2B가 CC가 되고 있는 반응이래. 이거 안 줄 줄 알았어. 항상 이 개수 막 뭐라도 하나 안 주잖아요. 그 진짜 운 나쁘면 2개 안 주고 그렇잖아요. 이제 구해야 될 것 같고요. V리터에 A가 들어있는 실린더에 처음에 V리터에 A가 있었대. 걷다가 내가 B를 넣는 거예요. B를 넣어서 반응을 완결시켰을 때 더하기 B. 이거 뭐야? 2개 같이 넣은 거 아니야? 일정량의 A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B를 첨가하는 거예요. 제가 개념 강의에서는 이거를 기체 첨가 반응이라고 유형을 정리를 해드렸어요. 기체를 첨가하는 반응은 언젠가 끝나요. 언제 끝나냐면 원래 일정량 있었던 애가 없어지면 생성물 만드느라고 다 쓰면 이제 반응은 끝나는 거예요. 그걸 완결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으로 잠깐만 얘기를 하면 이렇게 실린더가 있어요. A가 있는데 내가 B를 넣는 거야. 그럼 C를 만들어. 이 반응은 아직 안 끝날게. 아직 안 끝난다라고 치면 완결되기 전이라고 할게요. 완결 전이라는 것의 뜻은 A가 좀 남는다라는 뜻이야. A가 남으면 누구는 다 반응하는 거야? B는 넣는 족족 다 반응해서 빵이 되고 있고 A가 어느 정도 남고 C가 어느 정도 생기겠죠. 이 반응이 끝난다라고 하는 건 얘가 빵이 되는 거야. 당연히 완결점에서는 B도 빵이 되겠죠. 반응이 끝났는데다 내가 B를 계속 넣어. 그럼 당연히 반응은 일어나지 않겠죠. 전체 기체의 부피는 어떻게 될까? 증가하겠지. 왜? B를 내가 계속 넣는데 더 이상 C를 만들지도 않고 A는 없으니까 그냥 자기 넣는 만큼 증가할 거잖아. 그 얘기, 그 관점을 좀 가지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곱을 나타내었고 온도와 압력은 일정하다. 온도와 압력 일정하니까 아보가드로 법칙을 또 사용을 한번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오른쪽에다 정리를 해볼게요. 처음에 A가 V리터 있습니다. 다 나와 있는 거니까 됐고 그 다음에 우리는 완결 전의 상황을 계속해서 살펴볼 건데 이게 왜 다 완결 전이 표현되는 거냐면 반응 후 A의 부피가 있다는 건 A가 어쨌든 남았다는 거지. 여기도 다 남았다는 거는 완결이 아직 안 됐다는 거지. 맞아요? 완결 전의 상황을 B를 2몰 넣었을 때 여기 B를 4몰 넣었을 때 B를 6몰 넣었을 때 세 가지 상황을 살펴볼 거예요.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할 거라는 사실을 알고 계셔 주시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여기 이 부분에서 X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르는 건 어쩔 수 없어. 미지수로 놔야 돼. A가 V리터 있는데 기체 1몰이 차지하는 부피가 얼마인지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나는 이 V리터가 몇 몰인지를 모르잖아. 내 맘대로 정하는 거야. X라고 해도 되고 뭐 K라고 해도 되고 N이라고 해도 되고 어쩔 수 없어. 모르니까. 이 V리터에 K몰의 A가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피랑 몰수는 비례합니다. K몰이 있었다라고 할게요. B를 2몰 넣었을 때 A 더하기 2B가 CC가 되는데요. A가 지금 K몰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으니까 B는 2몰이래요. 생각해. 완결 전이야. A 어떻게 해야 돼? 남아야 돼? 누군 다 반응해야 돼? B는 다 반응해야 돼. 여기서 반응하는 비율은 2. 얘 끝나. 빵 돼야 돼. 개수의 비대로 반응 몰비가 설정이 되죠? 1대2입니다. 1이 반응할게요. C가 생길게요. 그러면 K-1 C가 됩니다. 됐지? 그 다음에 B가 6몰 들어갔을 때부터 할게요. 왜냐면 Y축이 나와 있기 때문에 A 더하기 2B가 CC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K가 있고 여기 6이 있는데 아직 완결 전이에요. 그럼 얘가 6 반응하고 3 반응하고 얘는 3C가 이렇게 생성이 될 거예요. 찍. K-3 빵 3C입니다. 자, 근데 보니까 자, 그림을 볼게 이제 여기랑 지금 반응 후 A의 부피 곱하기 생성된 C의 양의 곱이 여기랑 여기가 어때요? 서로 같아요. 근데 아까 뭘 했냐면 기체의 부피는 몰수에 비례한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온도, 압력, 일정 공기, 기체에 대한 내용이니까. 그럼 내가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이 몰수를 부피 대신해서 써도 된다는 거죠. 비율을 계산을 할 때는. 자, 무슨 얘기가 되냐면 여기 있는 이 몰수 부피 대신에 이제 쓸 거예요. 요 K-1이랑 곱하기 C의 양이잖아. C의 몰수.
C 이거 한 게 요 K-3 곱하기 3C 한 거. 이거 두 개가 같대. Y축이 똑같잖아. 이거에 대해서 식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K-1, 3C 계산하면 C를 없앨게요. 그럼 K-1은 3K-9, 즉 2K는 8이 됩니다. 아하, K가 4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K가 구해졌어요. K는 4몰이었어요. 자, 이제 간다. 어디로 가냐면 여기 K가 4니까 여기 4 들어가면 3몰이죠. 3몰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3몰에 해당하는 부피가 몇인지 실제로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4몰이 어디 가서 4몰이 V야. 그럼 3몰은 4분의 3V야. 4분의 3V. 됐죠? 근데 아까 전에 여기 이제 여기 가는 거다. 여기.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A의 부피가 4분의 3V고 생성된 C의 양이 C몰이야. 그거 한 게 몇이야? 2분의 3V래. C 몇 나와야 돼요? 2 나와야 되죠. C가 2가 됩니다. 개수가 나왔어요. 개수가 2구나. 여기가 C가 2가 되는 거구나. 구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X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 한 번 더 쓰면 되겠죠? 밑에다가 쓸 수 있을까요? 이거 지우고 여기다 쓸게요. C가 2니까 2C 4몰 아직 완결 전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플러스 4가 될 것이고 2, 빵, 4. X는 어떻게 구합니까? 4몰이 V예요. 그럼 2몰은 2분의 V. 곱하기 C를 곱하면 2V. 그럼 X는 XV인 거니까 X가 2가 되죠. 문제 뭐였지? C 곱하기 X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C가 2였고요. X가 2네요. 그래서 2 곱하기 2는 4에서 정답은 실제로도 4번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문제였어요. 이 문제 한 번만 이렇게 쓱 정리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화학 반응식과 양적 관계는요, 유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혼합 기체 유형이 있고요. 지금처럼 일정량의 기체에 다른 기체를 넣어서 반응시키는 기체 첨가 유형이 있어요. 둘 중에 뭐가 문제에 출제된지 몰라요. 다들 잘 대비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중에 지금 기체 첨가 반응이 나온 것이고요. 반응이 끝났다는 것의 개념을 알아야 돼요. 반응이 완결됐다, 완결되기 전이다, 완결된 후다. 이렇게 세 가지 관점으로 나누셔서 지금은 그중에 완결되기 전의 상황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었죠. 완결되기 전이라는 게 뭐라고? A는 남지만 누구는 한계 반응물로서 계속 끝나는 거야? B가 빵, B가 빵, B가 한계 반응물로 다 반응한다는 거야. 둘 중에 하나라도 뭔가 다 반응한다라는 것을 잡아내면 그 다음부터는 문제풀이의 시야가 좀 넓어지게 돼요. 이 문제에서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기체에 대한 내용이니까 당연히 아보가드로 법칙을 써가지고 문제를 좀 더 쉽게 풀어나갈 수 있게끔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게 우리의 2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눈여겨볼 문항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 문제가 막 엄청 어려워서 그런 건 아니고요. 늘 나오지만 우리가 그냥 문제 자체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그냥 포기하게 되고 괜히 어렵다고 두려움을 갖게 되는 유형이어서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었어요. 다시 한번 잘 보셔야 되겠고요. 여러분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3월 학평 문제지를 받아다가 다들 잘 푸셨을 텐데요. 일희일비할 필요 절대 없습니다. 내가 다 맞았다고 해서 막 엄청 좋아할 필요도 없어요. 물론 조금은 좋아해도 되는데 또 내가 못 봤다고 해서 난 진짜 화학은 아닌가 보다라고 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필요 절대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 시간이 있어요. 시간도 있고 내가 해야 될 일들도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여기서 포기해버린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실력, 여러분의 잠재력을 그냥 버리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선생님이 도와드릴게요. 선생님이 여러 가지 강의에서 여러분들 실력 키울 수 있게 도와드릴 테니까요. 자신감을 가지고 저와 함께 강의에서 만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3월 학평 보느라 진짜 너무너무 고생했고요. 다음 학평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